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네 분의 연구원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정범균 씨는 2주간 뉴욕 출장 다녀오셨어요. 네. 뭔가 심경의 변화라든가 새롭게 자극을 받았다던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고 싶었고요. 네, 로맨틱한 일단 보고 싶었습니다. 고민이에요. 보고 싶었고, 이 자리 누가 혹시나 잘하고 갈까봐 기도했어요. 되게 잘하고 갔는데. 아, 그래요? 네. 김상태 씨 너무 잘하더라고요. 참 바른 남자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 기도가 돼서. 네, 오신 분이 잘 되길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뭐 일단 다음 주부터 김상태 씨가 잘했다 그러면 저도 잘해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은 유턴에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시간 정범균 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정범균 씨의 정스러운 짝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도 함께해 주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턴의 직진남이죠.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오랜만에 함께해 주셨어요. 두 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신? 대체 애를 며칠이나 낳는 거야? 참 이기적이다. 아, 또 휴직이야? 진짜 여자들이 문제야. 대한민국 사회는 육아를 여자의 희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서연아 그러다 늦어. 엄마 날비 안 할래. 혼자 갔다 와. 다녀와요. 날비 싫다고. 잘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셋이 괜찮으세요? 정말 완벽한 슈퍼우먼이 되고 싶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 아이도 잘 못 키우고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남들보다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래저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죠. 네, 오늘의 주제는 워킹맘은 괴로워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반문하는 그 물음이 참 슬프게 다가오는데요. 통계청 조사 한 가지를 준비했어요.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체 기혼 가구의 4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제는 어느덧 기혼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균 씨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참 같이 일했던 개그우먼 동료들 어느덧 워킹맘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많죠. 주변에 뭐 윤영빈 씨 아내 정경미 씨 아, 워킹맘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경아 씨라고도 워킹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그맨 뭐 송중근 씨의 아내분도 저희 같은 아파트 사는데 워킹맘이시고 주변에 워킹맘이 참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정경민 씨나 김경아 씨나 다 네. 그 엄마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뭐 라디오도 하시고 네, 맞아요.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만약에 개그 프로그램의 전면에 나서려면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공개 코미디를 하기에는 사실은 워킹맘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회의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얼굴들은 더 밝아요. 오히려 아이를 보지 않는 이 시간대가 휴직이잖아요. 육아를 쉬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놀아요? 노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애 보는 누워있나 게 지금? 편해요. 저기 나오는 게 편해요. 그거 하나 물어볼게 내가. 애 보는 게 편해요. 둘 다 힘들죠. 중요한 건 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마음이 힘들어. 시작부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를 잠깐 갔다 올게요. 한숨 돌리는 의미에서 네, 저쪽 가면 한호흡 쉬어지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워킹맘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국에 6년 동안 살아봤는데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간 사람도 있긴 있는데 콩고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콩고 워킹맘들은 콩고 어떻게 일해요? 워킹맘 있긴 있는데 보통 콩고에서 9시부터 3시,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일하는 뭐 시간이? 휴가를 내거나 월차를 쓰지 않아도요? 네네. 그러면 여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남자도 일찍 아니요, 가능해요? 여자만. 여자만? 그런 거 좋네.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워킹맘들이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데는. 콩고 문화가 일하기보다는 가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할 거 있다고 얘기하면
이해해요. 이해하고 나중에 그 사직서 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하고 승진 안 그래서 시켜주는 거 월급 아니에요? 깎이고 승진 안 되고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월급 완전 제대로 받아요. 콩고가 이렇게 부러워지는 순간이 있네요. 저희는 콩고 같으면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 때릴 줄 알았거든요. 어딜 가 하면서 때리는 줄 때릴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가정과 아이 양육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엄마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 30, 40대의 워킹맘 비율이 아무래도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연령별로 따진다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워킹맘의 고통지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본 질문이에요. 10명 중 9명이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대답. 사실 매일매일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네, 원인이 뭘까요? 저도 울고 싶어요. 고통스러우셨죠? 네. 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아이들이 꽤 컸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일도 기쁜 일이고 육아도 참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 좋은 일을 두 가지 다 하면서 왜 괴롭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집에 가면 집에 일대로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깨끗하고 애들 잘 키우고 심지어 애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나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성과도 그만큼 내야 되고 퇴근 시간도 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 특별히 워킹맘이라고 하는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이 사회는 온통 다 과로 사회고요. 두 번째로는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늘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 가사 분담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맞벌이를 하는 여성의 남편들이 가사 노동 시간이 더 적어요.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역할이 더 많아진 그 워킹맘들의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신체적인 괴로움도 굉장히 크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탄력근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리천장에 관련된 주제라든지 함께 그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두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도와주어야 일도 조금 수월해지고 동시에 육아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비, 이런 여러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워킹맘 10명 중에 9명이 난 괴롭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사실 뭐 가사 분담에 대한 부담은 저도 워킹맘이지만 저 역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워킹맘들이 지금 이 순간 공감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 가운데서도 워킹맘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네. 근데 대충 한번 알아보니까 40대는 절반인 것 같은데 근데 30대에는 7대 3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세상이 점점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성도분들도 많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하세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애들 다 봐줬거든요. 키워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딱 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에서 곁에서 돕던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그 몫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통적인 이 남자와 여자의 일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은 채 가정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분리가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워킹맘들이 이렇게 속으로 내뱉는 고민들은 뭘지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현이고요. 6살 아들, 그리고 3살 딸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이고요. 6살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이라고 하고요. 26개월 3살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현이라고 하고요. 5살 딸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복직한 지 이제 한 달이어서 저희 신랑도 이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 지 한 달째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는 똑같아요, 둘 다. 그래서 아직은 군기가 빡 들어서 비교적 잘 도와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분담을 둘이 서로 정해놓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눈치껏 하고 있어요, 둘 다. 저는 이제 전업주부를 올해 4년, 5년 이렇게 하다가 일을 또 해서 그런지 99%는 제가 혼자 다 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크게 많이 싸웠고, 정말 제가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집어던진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렇게 뭘 도와주고 더 도와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가 좀 속상했어요, 처음에. 나는 집안일인데 신랑은 도와주는 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처음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했던 솔루션은 사람을 그러면 써라. 그러면 또 저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로 다른 거 줄여서 커피 한 잔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저희 몇 달 정도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또 그것도 일시적인 방법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싸우진 않아요. 사람 쓰는 문제 얘기를 하니까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어떤 방법이요?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빨래건조기를 다 사줬어요. 근데 사줬다는 게 물론 그냥 웃기긴 한데 저도 이게 별 도움이 돼?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되게 많이 근데 제대로 발상의 전환인데요, 진짜. 완전 신세계로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 머리 잘 썼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회의를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급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정 부모님 가까이 계시면 엄마 오늘 하루만 부탁해, 뭐 어머니 하루만 부탁드려요 이게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을 호출해야 된다든지 그럼 남편이 또 바빠서 안 되면 또 뭐 옆집 엄마한테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한데 오늘 밤 좀 늦게까지 부탁 이렇게 또 그게 아무리 그래도 매일 안 그래도 맡기는데 더 긴 시간을 또 맡겨야 되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육아에서 가장 힘든 건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 쫓김도 있고 양질의 시간을 쓸 수도 없다는 그런 한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아를 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1차적인 거랑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같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애착을 쌓아가고 또 이런 건데 만나는 시간에는 우선은 1차적인 걸 다 해야 되면 숙제 같은 걸 미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먹이고 시키고 그리고 나서 2차적인 걸 해보자. 애 자고 나도 자야 되고. 저도 며칠 전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얘랑 눈을 맞췄나? 근데 눈을 안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물이 나려고. 너무 바빠. 어떻게 울면 안 돼? 퇴근을 그날 좀 늦어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집에 9시? 밤 9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씻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우고 누워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얘네를 그냥 빨리 씻어, 빨리 화장실 들어와, 빨리 어떻게 옷 갈아입을 이렇게 했지? 눈을 보고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눈을 한 번도 못 맞췄구나 생각이 드니까 진짜 사실 그 지역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가 작다 보면은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생겨요. 그 직장 엄마 아이를 전업 엄마가 늘 케어를 해줘요. 친근한 또 이웃 이모랑 함께 보내니까 또 그런 가정 안에서 안정감도 같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전업맘이었다가 워킹맘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 아기를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제가 원래 전업맘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같이 친할 수 있었고 많이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애들도 이미 친했고 전제가 처음부터 계속 워킹맘이면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이상적이고 좋긴 한데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애를 놀이터에 자주 데리고 나가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뭐 아이를 놀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 도장 찍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라는 데가 사실 다 밀집되어 있으니까 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서로 같이 아이를 돌보는 분위기 속에 저도 편승하려고 열심히 놀이터에 나가서 인사하고 다니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갖고 그날 돌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닥친 건 아니지만 이제 예상된 부분이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좀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단어가 조금 부적절할지 몰라도 우리 아이가 누굴 때렸다, 어떤 아이를 계속 때리고 있다, 내지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제일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부분이. 저는 취업 과정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력단절녀니까 경단녀. 뭐 학교 안에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두 다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렇거든요. 학기마다 늘 계약이 갱신돼야 되고 다음 학기에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모르는 하지만 저는 경력단절녀니까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보수라든지 그다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 시수라든지 모든 것이 일단 시작부터가 이렇게 뭐 차별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엄마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을 못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뭔가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걸 포기하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그 경쟁하는 상황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게 사실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워킹맘인 분들이 간혹 가다가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워킹맘인데 너무 배려를 못 받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회사에서는 그러면 워킹맘보다는 그냥 남자 직원을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를 낳고 딱 나니까 우선순위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겼을 때 회사를 원망하기보다는 제 상황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그냥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워킹맘이니까 너무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찾는 거가 큰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나를 불러주는 또 누구누구 엄마였는데 네. 그리고 서로 이름도 몰라요. 놀이터에서 만나 누구 맘, 누구 엄마 이렇지. 네. 제 이름을 전화번호를 심지어 주고받아도 이름을 저장하지 않거든요. 애기 이름을 저장하거든요.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근데 제 이름을 다시 찾은 거 또 새로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유치원 친구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불러준 거 엄마를 선생님으로 불러준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무슨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되게 기쁨을 느낀다는 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것은 또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힘을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의 요소를 찾기보다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힘내서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킹맘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나봤는데요. 막 눈물 짓고 힘들다고 하시는 가운데 속으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혹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힘들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지 않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봐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는 취지는 전업맘과 워킹맘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워킹데디와 워킹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가사 분담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맞벌이 가구의 매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내는 3시간 14분이었고요. 남편은 얼마였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매일? 남편도 뭐 한 2시간 정도는 네, 40분을 기록하셔서 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5배나 가사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범규 씨는 어떻게 가사 노동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청소기 제가 돌리고요. 네. 빨래 저희 집도 제가 돌리고 제가 갭니다. 그런 것도 이제 와이프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요즘 이렇게 합니다. 다. 혹시 시키지 않는데도 할 의향이 있나요? 시키니까 일단 하고요. 아니 시키면 안 할 거잖아요.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역할 분담을 나눠줬어요. 자, 어디를 우리가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줬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남자는 여자가 도와주고 보필해 주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다. 이런 느낌부터 가져줘야 돼요. 그때는 남자가 소치고 양치고 다 했어요. 여자는 집에 있고. 지금도 남자가 열심히 돈 벌고 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정범규 씨 혹시 따님이 있으세요? 딸 있죠. 무조건 그럼 직장 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집에 있으라고 너는? 결혼 전까지는 네. 직장 하다가 결혼 전까지만 꿈을 가지라고? 아니 그 꿈이 아니라 이렇게 또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모든 여성들의 꿈은 전업주부여야 되는군요. 아니 그런 꿈이 아니라 이렇게 싸잡아서 가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이 먼저야 됩니다. 남자들도 꿈을 굉장히 많이 포기해요. 우리가 전원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전원데디요 저보다 더 눈물 납니다. 알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회가 집에서 살림하세요 남자들. 괜찮네 그거. 아내가 나만큼 벌면 나도 한다 그랬어요. 아내가 더 많이 벌면 저는 충분히 집에서 진짜 애만 볼 자신 있어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콩고도 워킹맘들이 한 40%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콩고에서는 원래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해요. 뭔가 청소하고 뭔가 이거 하고 와이프가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와이프가. 이 남자가 아내를 나쁜 여자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아내를 저렇게 나쁜 여자를 만들다니 나쁜 그래서 남자. 남편들이 뭐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도 아내를 위해서. 문을 닫고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아내가 욕 먹을까 봐. 그러면 프랭크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무조건 도와줘야죠. 저게 이제 한국 정서에 많이 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콩고에 있었으면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데 프랭크 같은 글로벌 인재들이 이제 콩고에 다시 돌아가면서 콩고도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독이에요. 플랭크가 콩고로 돌아가는 순간 네. 다시 콩고 사람으로 됩니다. 이 한국 마인드를 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나요? 문을 걸어 아내를 잠그고. 위해서? 밥해 이렇게 하는 다시 프랭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과도기 이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예전에 사모님 일찍이 워킹맘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죠. 흔치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모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네. 우리 집사람이 학교 교사로 일했죠.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분담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대판 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그 이불 개고 이불 개서 놓고 이불 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불은 굉장히 무겁고 두꺼워요. 그럼요. 요가 엄청 무거웠죠.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완전히 유교적 전통적인 집안이었고 그런 거 손 댈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걸 개야 된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깔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결혼한 우리 새색 씨 욕먹일까 봐 일주일을 제가 올려놓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화가 나. 그래서 당신 어떻게 여자가 이불을 안 개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여자가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집안에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100% 장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로서는 스스로 이거 당연히 남편이 하는 거. 대판 싸우고 나서 아하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시각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합의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당연히 이유의 상황을. 그거야 당연히 내가 했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거를 여자가 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서는 그게 맞다. 설득이 되네.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깨닫는 게 좀 둔해요.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철이 좀 들기 시작하고 앞뒤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당연히 돕지 않아요? 네. 도와야 되겠죠. 그나마 참 요즘 침대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요가 없어진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요마저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싸웠을까 하는 생각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맞벌이 부부는 늘고 있는데 아내에게만 가사나 육아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역시나 유교적인 생각의 연장선상일까요? 어떨까요? 이게 연령대마다 정말 다르게 특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연령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사 분담에 대한 뭐 불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의식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뭐 가사 노동을 나누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일반화가 됐는데 그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은 현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정신은 그 현대 의 그 속도를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과거의 7, 80년대의 생각에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를 보고 일하는 엄마를 보지 않았던 세대들이 지금 첫 번째 무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근데 이게 꼭 남자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좀 불평도 하고 힘들다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해낼 거야. 끝까지 낼 거야. 이런 일련의 뭐랄까 원더우먼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청하고 이 사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불평의 방식이 아니라 요청의 방식을 좀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일련의 대화와 소통의 기술의 문제에 서로 간에 좀 취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워킹맘이고 결혼한 여자는 성공할 수 없는 걸까? 약간 현실적인 한계를 느낄 때 저 스스로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래나 저래나 이제 마음의 상처가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위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막 빨리 가서 과도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엄마가 모든 짐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육아와 양육의 책임은 아빠에게 있으니까 유대인들 아버지들 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쪽에서 완벽하게 일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닐까. 버티는 것만 해도 나 참 대단하다. 그리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면서 남편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정말 못 버티겠다 그런다면 그만둬야죠 뭐. 왜냐하면 그냥 버티다가 보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를테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두 개의 잣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직장에 가서는 여직원이 들어와서 뭐 임신이나 출산 이런 걸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또 내가 또 떠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안 좋아하면서 내 아내는 그 일을 다 해내길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려고 그러면 대출은 어떡할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먼저 제안을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자발적으로 가족 구조부터 바꾸어가는 첫 번째 단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동의하고 찾을 수 있던 해법 하나는 가사 분담이었어요. 가사 분담에서만큼은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남성들의 어떤 이중적인 시각 때문에 직장에서의 또 이중고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아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상담 내용을 근거로 네, 총 15,460건 가운데 80%, 즉 10건 중에 8건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직장 내 고충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가사 분담, 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 내 시간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직장에서 받는 차별이나 고충이 더 크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균 씨는 혹시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분위기를 느꼈다거나 혹은 내가 행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개콘을 하고 있었어요. 개콘을 하면은 아무래도 회의가 계속해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녹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같이 뭐 맥주나 소주 한 잔씩 이렇게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를 보러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와이프의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뭔가 후배들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들이 하는 대화에 나도 이제 공감할 수가 없고.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지? 또 궁금한데 네.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얘기 굳이 내가 들어서는 너무 선배인데 그것까지 뭐 알라 그래 이렇게 볼까 봐. 그래서 내가 육아맘은 아닌데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네. 프랭크 씨도 아까 그 워킹맘들이 겪는 고충, 직장에서 힘든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워킹맘이라면 눈치 봐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콩고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 완전 페이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기도 힘들고 엄마 마음이도 뭐 일하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럼요. 먼저 뭐 집에 간다 그렇게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 내 인식에 있어서는 콩고가 조금 더 생각이 열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워킹맘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거 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눈치까지 받는다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직장 내 고충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하나부터 열까지 뭐 고충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 근로자가 더 많은 직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임신이나 출산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육아가. 왜냐? 누군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이 떠맡아야 되는 거예요. 임신 순번제 이런 거 정하잖아요. 이번에 네가 임신해, 이번에 너 임신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내 텀 돌아가면은 지나가면 못하면 다시 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사실상 같은 직장, 특별히 어떤 한 영역에서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회사에 폐를 끼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이 저출산 시대에도. 그렇다 보니 내가 임신하는 것도 좀 미안해. 또 출산하는 건 더 미안해. 오래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더 미안해. 왜? 일이 또 낯서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로 이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편하고 오너 그 전체의 그 뭐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일 중심의 문화라서 그래요. 우린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성장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인 요청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가장 수정하기 어렵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일터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일을 하는 이 일터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조금 더 힘든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같은 여성들끼리도 아유 누구는 애 안 낳아봤나, 뭐 혼자 누구는 애 안 키우냐. 키워봤나 이런 말들이 현실적으로 오고 가기는 할 거예요. 그럼요. 네, 여성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시청자분의 고민이 사연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년 육아휴직 끝에 복직을 눈앞에 둔 워킹맘입니다. 막상 기저귀도 못 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니 너무 심란하네요. 제 욕심 때문에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자니 경력 단절이 두렵습니다. 회사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했던 고생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속상하고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아이 곁에 있고 싶기도 하고, 네. 경력 단절이 될까 두려워서 내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고 싶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자니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 이거 좀 어렵네요. 그쵸 고민이. 근데 저 같은 느낌은 저는 일을 일단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나라 뉴스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안 좋은 기사만 너무 나요. 어린이집에도 사실 좋은 선생님이 많습니다. 아이들 사랑하시는 선생님 많은데 99%의 좋은 교사분들이 1%의 안 좋은 분들 때문에 다 묻혀요. 매도당하는 부분이 네. 좀 있죠.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지금 집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보다 일을 하고 들어와서 내 아이를 바라볼 때 훨씬 사랑스러워. 왜냐? 띄어져 있는 시간만큼 보고 싶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미안하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꿈도 좀 생각하셔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 되면 엄마의 이 꿈을 알아주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프랭크 씨에게 네 넘겨볼게요. 제 생각에는 5년, 6년 정도 일 안 하고 죽겠습니다. 아기를 돌봐야 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 시간 지나면 일하면 좀. 근데 시간 지나면 일을 못 해요. 5, 6년이 50년, 60년이 돼요. 5, 6년이 자리가 지나고 없어져. 일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대한민국. 다른 회사. 다른 회사도 안 받아줘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일을 쉬었던 사람은 싫어해요 회사에서. 월급도 굉장히 적고. 살기 어렵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bingo. 살기 네, 어려워요. 정답이에요. 사실. 살기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 거예요. 근데 건고에서 뭐 그렇게 뭐 재취업하기 힘들지 않아요? 5년 동안에 아기를 잘 보고 네. 다시 일 신청하면 뭐 지원하면 완전 이해해요. 와 좋다 그거. 그동안 내가 뭐 아기 보고 있었다. 그렇게 딱 그 보기 아 이력서에 그거를 당당하게 쓴다고요? 아 우리는 그거 일부러 숨기는데. 이게 경력이 된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육아가 경력이 된다니요. 진짜 근데 부럽네요. 우리나라 군 가산점제가 뭐 한다 만다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지금 콩고처럼 엄마 가산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취업 때. 사실 애를 몇 년간 집에서 본다라는 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파이팅이 있어요. 그럼요. 예. 엄마는 파이팅 있어요. 못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경력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속에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에 대한. 네, 내가 이 어린 애를 떼놔도 되나? 엄마로 못할 짓이 아닌가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기억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이의 양육은 시공간을 오래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양육은 무조건 질이에요. 양보다는 질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함께 기쁨으로 함께하는 이 육아 이거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정서적인 구멍이 생기는 부분은 입 뒀다 뭐 하겠어요. 입으로 계속 메워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계속 고백하고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에게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다가 딱 본인이 뭔가 요청할 게 딱 생겼을 때
제 성장 과정에 엄마는 없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보다는 네가 혼자 이걸 잘 내어주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 쏘리보다는 땡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하거든요. 이 성장과 발달을 위해선 엄마의 주책감은 안 보이게 하고 이 노출의 방법도 긍정적인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모두의 관계를 위해 좋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은 어떤 위로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직업관에 대한 거죠. 소명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좀 힘들어도요. 우리 교수님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잘 견뎌요. 양쪽 100% 완벽한 만도 아닐지 모르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버티라. 버티다가 보면 이겨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나 혼자 버티는 거 아니니까 그분과 함께 잘 이겨나가시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드립니다. 네. 많은 워킹맘들 그리고 전업맘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빠들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우리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몸으로 일과 가정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땅의 엄마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땀방울이 장차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믿음과 끈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인 경우가 더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 봐야 하니까. 가족이 잘못했을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